같이 볼게요.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가닥인지 모두 구석진 자석을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가 서사장를 읽어나갈 때 중점 두고 처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고, 특히 초반부에서는 인사비 세팅이라고 그랬으면 여기 일단 배경이 있고 사람들이라는 인물이 있나? 이 얘기 왜 했지? 구보는 이라는 걸 보면 당연히 얘가 주인공 같고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도입 자체는 뭐냐? 구보가 다방에 들어가서 본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자리를 찾으려고 봤는데 나도 가장자리 자리가 좋은데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앉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읽을 수는 없으나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애당초 이 구보는요,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다방을 왔더니 자리가 없네. 이 느낌인 거야 지금.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신을 둘 수가 있었다. 그래도라는 말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not bad. 오늘 쏘쏘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누구야? 이름을 갑자기 구보인데 구포시 아니오? 이러는 거야. 꼭 구포라고 불러. 방향무인. 딱 봐도 이제 존나 무식한 소리로. 이제 어떻게 돼? 목소리 존나 구포시 아니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다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벅 딱 가가지고 자리 어디 있냐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포시 아니오? 이러는 거야 이제. 쪽팔리지.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이제. 씨발 또 누구야? 이런 느낌. 이제 창피한 상황. 중학을 2, 3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회사 보험회사의 외교원이란 말을 들었다. 성격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봐봐.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성격이 외향적일 거고요. 선배고 2, 3년 먼저 졸업했으니까.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안채를 하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기도를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스벅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이제 펍 같은 데네요. 펍 같은 데. 술 한잔 하는데.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미 나왔잖아. 여기 반응이야, 반응. 마음에 존나 안 들어,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왜? 일단은 자리도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음악 소리 좀 좋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고 누가 안 척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다 쳐다보고, 존나 쪽팔리네?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아는 척 좀 하지 말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는 척을 하긴 하니까 쌩까시 높고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쳐다보는 있겠죠. 약간 끄덕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느낌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읽는 그건 좀 아니야. 선생님 그래도 저는 다 맞는데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건 지금처럼 글 쓴 사람이 이걸 왜 썼는지 또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런 느낌으로 구보 씨는 이런 정서, 이런 마음, 이런 느낌. 그렇지. 나도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공감과 교감의 방향성이에요. 문학작품은 기본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답이 보여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못하겠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변명하는 거야. 국어는 감이야. 논리가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변명이에요, 여러분. 변명. 진짜로. 솔직히 나보다 수학 잘할까, 니네가? 물론 이제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각 잡고 한 달만 한번 줘볼래? 내 뚝배기 다 깨버릴 수 있어, 진짜. 나름 공부 잘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과고 문과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소설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꼭 그래. 선생님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진짜로. 내가 이 소설에서 느껴진 이 정서를 읽어내기 시작한 뒤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 조카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매형이 서울대 물리학과
학사 졸업하고 석박사 하다가 치전 갔다가 지금 치과 의사예요. 전형적인 이과돌이야. 그러면 이런 식이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매형 욕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매형이 이제 우리 조카한테 그 골프채를, 애들 골프채 있잖아요. 사준 거야, 이제. 아, 골프 신동이면 나도 덕 좀 보려고.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를 갖다 줬는데, 꼬매가 골프채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골프채 하면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끼손가락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잘 안 돼, 이게 등치가 커가지고. 돼지라서. 근데 이제 매형은 자세를 제대로 알려주고 하는데, 꼬맹이가 그거 몇 번 보더니, 걔는 그냥 이걸로 공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야, 골프채로. 아니, 3살이잖아. 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같이 골프채 들고 옆에서 약간 아이스하키처럼 막 이렇게 놀아줘. 근데 우리 매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3살 먹은 애한테 약간 이제 꼰대지, 꼰대. 뭐, 누구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백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고. 3살 먹은 애한테 어프로치랑 백스윙을 얘기하면 알겠어요. 지금 걔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인데. 거기서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일단 내 애는 아니니까, 하면서 넘어갔는데, 어떤 문제가 딱 보였냐면, 이게 소통과 교감의 문제가 보이는구나가 되는 거야. 특히 남자들, 이과 애들은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공대 가면 애당초 여자애들도 없지만 공대 가서 이제 남자애들끼리 팔짱 끼고 쎄쎄쎄 하고 OT 가가지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 이런 게 읽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꼬맹이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여자랑도 소통이 되고 이성과도 소통이 되고 누구와도 소통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사람 간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고 거기서 오는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소설은. 계속 볼게, 이제. 난 좀 모르는 척하고 있고 싶은데, 이 사람 집요해. 일로, 한잔해요, 일로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쪽팔려, 씨발.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얘도 성격이 그렇게 막 단호하진 않아. 아예 또 부르면 가. 막 이러면서 가요, 이제. 약간 소심한 것 같아. 이리 좀 앉으시오.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새끼를 왜 자꾸 내 이름을 씨발 구본데 구포라고 부르지? 이 새끼 이거? 마음이 존나 안 드네?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맥주병을 이렇게 하고 아이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맥주는 그냥 편의점 가면 한 1,000원, 2,000원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못 사죠. 끝증 나와야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맥주라고 치면은 요즘은 뭐 치면 뭘까? 뭐 아르망디 이런 그 샴페인 같은 거 있어요,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이런 느낌이야. 그 시절에는 맥주 자체가 되게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맥주 좀 이런 느낌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구보를 요즘도 많이 쓰시오? 뭐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례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 경호를 사용해가지고 너랑은 내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면 심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형동생 이제 형동생이에요 라고 하는데 굳이 존댓말 쓰는 경우도 있어. 반말 안 쓰고. 그게 뭐야? 거리감을 준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이 새끼 나한테 존댓말 쓰네? 그치?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내면 소술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보이죠? 근데 봐봐. 모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서술자는 누구야? 전지는 아니고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10잔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되게 천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안해.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 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요즘 맨날 뉴스 나오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명품 매장에 갔어. 그런데 여러분 알죠? 그 명품 매장은 그냥 못 들어가. 줄을 세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 본 적 있어요, 혹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어. 미안해. 근데 표정들이 되게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묘한 표정이 있어요. 뭐랄까, 약간 서울대 신입생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약간 비슷한 표정이 얘네들이. 그래갖고, 서울대 신입생들이 막 약간 뽕에 차오른 그런 표정들이 있거든. 얘네들도 똑같아. 얘네들도 이제 약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보이냐? 그런 느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싸구려 이제 혹은 뭐 근데 여기도 이렇게 싸구려는 아니었겠어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한 30만 원짜리 백 사러 오고 있는데 얘는 3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백을 사러 이제 간 거야. 우리 앞에 줄 서고 있는 건 우리 300만 원짜리 백 산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근데 얘가 보기에는 특히 소설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되게 천박해 보이는 거지 이제. 그치 그래 너는 그런 거에 우월감 갖고 너는 그런 게 행복이겠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되게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계속 볼게요.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참 구포시 작품 애도까지 막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음에 돌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 싶은 것을 눈치를 채자 또 눈치는 또 빨라. 이러면서 이제 얘랑은 더 이상 얘기 안 되겠다. 근데 얘가 좀 요즘으로 치면 약간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50만 정도 되는 5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인 것 같아. 요즘으로 치면. 그래갖고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야. 내가 구포시 선전하죠. 막 이러면서 내가 우리 누구 유튜버 선전하죠. 우리과 후배 중에 유튜버 있어요. 김진짜라고. 이름 이런 식이야. 내가 김진짜 봤는데 내가 김진짜 우리 후배인데 내가 김진짜 이번에 구독 좋아요 내가 홍보 좀 해줄게 뭐 이런 느낌. 그런 말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지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무지한 사내를 무슨 얘기냐. 이 인간이 약간 되게 창피한 걸 모르고 홍보를 되게 잘하네. 얘한테 내 소설 좀 팔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봐봐. 읽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설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생적인 관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비꼬기도 하고 아니 자리 좀 없으면 뭐 어때? 앉으면 되지 아무데나. 근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존나 예민하고 앞에서는 얘기 못하면서 뒤에서는 꿍하고 있고 그걸 또 소설로 쓰고 있고 뭔가 이런 좀 약간 찌질함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설가 구보 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웃었고 라고 하면서 최군이라고 불린 사내도 말창결을 하면서 자기가 독견 승방비고 유백남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시절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얼마 얘기를 주고받았어. 그러면서 얘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구보는 몰라. 얘도 솔직히. 근데 오늘 이제 알았어. 근데 자기가 알기에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들 소설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근데 괜히 구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럴까 봐. 구보 선생님 그 소설은 일단 1등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우리 2등들 한번 줄세 봅시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소설가 앞에서 다른 소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저한테 꼭 그래. 선생님 국어 인강 누구 들을까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제 소설가 구보 씨도 이제 빡치는 거지, 이제. 왜냐면. 근데 어쨌든 그걸 느끼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소설가 구보 씨는 일단 내가 인정하시고, 다른 유명한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느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좋죠. 이러면서 넘어갔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존나 비꼬야. 구보는 여기서 이 사내가 원호료라고 발음하지 않는 것을 경의를 표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자가 어렵나 봐, 이게. 원고의 이 고자랑 호자가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새끼가 그래도 원고료를 알긴 안 해. 그 원고료의 고자가 원호료, 호자랑 구분이 되는 것 좀 알긴 안 해. 무식한데 참 그래도 노력한다. 되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볼게요.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줘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한 50만 정도 되는데 유튜브 50만 되면 얼마나 법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지.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려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런 것은 조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보스를 보자마자 실례할 테니 하시고 도망갑니다. 이제. 얘는 여기서 펍에서 술 한잔하러 왔는데 이제 친구가 왔고 아마도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야 나가자 씨발 이런 느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시콜콜한 괜히 신변 얘기야. 이거 한 10분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걸 굳이 이런 식으로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하는가 싶지만, 이제 이런 소설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가치가 또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딱 좀 중간 다리 입장에서, 전문가와, 그러니까 수능 전문가와 일반인의 중간 다리 입장에 있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구보 씨라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다방을 가서 있었던 일들을
끼케 한 10분, 20분 정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한 것 아닐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자가 좀 특이한 게 보세요. 구보는 이라는 걸 보니까 주인공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보는 이라고 했으니까 주인공을. 두 번째, 그리고 모른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는 아마 관찰자 입장 아닐까. 이런 게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그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방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구보라는 인물과 주변에 좀 떨거지들, 뭐 누구야 이게? 선배, 그 다음에 최군 이런 인물들 사이에서 구보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 나왔죠. 뭔가 이런 서사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구보의 반응, 내면 심리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인 건 뭐냐? 이 내면 심리 묘사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주인공이 혹은 주체가 자기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3인칭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작가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고 전지적 시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면 심리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유난히 얘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서 이런 게 출제 포인트였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서술자를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적 시점 이렇게 4개로 분류해서 보통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옛날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이게 4개밖에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렇게 볼 건데 어떠니?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시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이 얘기 끝이야. 그럼 봐봐. 이 얘기 그대로 지금 정리해놨죠. 제한된 공간 어디야? 다방.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맞죠? 구보와 나머지 인간들 만났고. 세태 암시. 그러니까 세태가 있어? 근데 암시니까 이건 맞을 수 있겠지. 자, 근데 봐. 저는 이렇게 보질 않았으면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용일치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봐봐. 확진 편향이야. 내용일치가 맞긴 맞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서사 장르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해줘야 되는 정보 처리를 했더니 당연히 보이는 정보로 판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야. 이런 걸 확인하려면 꼭 이렇게 돼야 돼요.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첫 번째, 현재형 어미라는 개념어를 찾게 되고 인물의 내면이라는 개념을 찾게 되고 생동감이라는 개념을 찾게 돼. 물론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어미는 당연히 어디예요? 서술어 끝에 붙는 거잖아. 용언 끝에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문장 끝을 보면 되긴 해요. 두 번째, 생동감이라는 건 뭔데?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뭘 기준으로 살아 움직이냐고 볼 거냐는 거야. 특히 인물 내면을. 그러니까 인물 내면을 좀 더 상술하고 있다는 느낌이면 이렇게 서술할 수는 있어.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잘 분석한다고 작품에 구보 씨가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네? 이게 또 잘 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옛날 시험은 한 세트를 가지고 막 진짜 8문제까지도 냈던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개 박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연습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내용일치 플러스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서사 장르 정보 처리로 가자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서 서사장르 정보 처리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 내면이 되게 중점이 된다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현지용음이 있나? 찾지 마세요. 생동감 있나? 찾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좁히고 찾으라고. 일단은 내면 심리 묘사 되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뭐야? 전체 서사야, 사실은. 전체 서사니까 당연히 괜찮겠구나. 얘도 마찬가지. 인물 내면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물론 일부 확인할 정보들은 나중에 확인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라고. 옛날 지문들 분석하고 연습할 때. 아시겠어요? 관점이 달라. 현재음이 있나? 생동감이 있나? 내신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3번 선지 봐.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봐봐. 인가 구조 잡으라고. 시간 순 사건 배열. 사건의 인가성. 이 목적이 사건의 인가성이야.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린 게 이거야. 왜?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순이 있는 것 같거든. 맞잖아. 역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구포씨가, 구포씨래, 나도. 구보씨가 다방에 들어와서, 구포씨라고 부르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친구 오니까 도망 나갔다. 시간순 맞잖아. 사건도 맞잖아. 인거가 없나? 이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 얼추 내용 맞으니까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애들이 3번을 못 고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해. 아까 이 사람들아 생각을 해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제요, 주제. 주제가 뭔데?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보의 내면 심리. 그 내면 심리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래. 이런 밥상에서 구보의 내면 심리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 소설에 어찌 보면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 사건을 인가적으로 굳이 밝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에서. 그러니까 사건의 인가성은 뭐냐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A라는 일 때문에 B라는 일이 벌어졌다. 개념으로 봤을 때 플롯,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필연성 같은 거야. 고전소설의 특성이 뭐예요? 우연성이죠. 현대소설의 특성이 뭐예요? 필연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장치들을 해.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과 현실성과 사실성을 그리는 사람한테 설득해서 소설을 훨씬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한 방법. 그게 사건의 인가성이라는 개념어거든요. 근데 이 개념어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럼 뭐냐? 판단이 안 되니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본데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어디에 집중하라니까? 주제에 집중하라고. 주제가 뭐예요? 이런 걸 세팅해놓고 내면 심리 서술했잖아. 지금 사건 하나하나들이 뭔가 되게 의미 있거나 사건 하나하나들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술 마시고 주변 사람한테 소개하고 뭐 옹고료, 온호료 이런 얘기하고 돈 얼마 벌어 이런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구보가 느끼는 정서. 저 무식한 새끼들 뭐지?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일단 주제에서는 되게 뭔가 벗어나 있는 느낌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내면 소설 얘기하는데 무슨 인과가 필요해요. 그런데 4번 선지 봐, 이제. 직접어법, 간접어법 활용하여 등장물 간의 심적 거리. 봐봐, 이것도. 왜 내가 이거를 주제를 잡으라고 하냐면 이게 주제잖아, 여러분. 구보가 선배, 구보가 최군에 대한 심적 거리를 계속 서술하고 있잖아요. 내면 서술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도 보이는 거지. 됐어? 그리고 얘만 이제 좀 표현적인 의도인데 뭐냐. 자, 옛날 수능에 이제 이런 게 좀 많긴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느낌을, 내 생각을 전달하면, 내 내면 심리를 전달하는데 뭔가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즉, 주제를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강조 기법으로 뭘 썼느냐. 뭘 썼다? 이런 걸 썼다. 됐어?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이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사건의 인가성이 지분이 없다. 역할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자꾸 그 궤도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궤도에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 궤도에 설명을 하잖아요. 사건의 인간은 뭐냐면 사건들이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어져야 된다야.
굳이 개념만 딱 좁히자면. 그러면 지금 이 사건들이 논리적인 인과가 없냐? 논리적인 단계가 없냐? 없다고 보기도 애매해. 왜? 다방이 왔어. 그랬더니 만났어. 만나가 자꾸 꾸푸꾸푸 그래. 아, 그럼 기분 나빠. 가기 싫어. 근데 뭐 이 사람이 자꾸 불러서 갔어. 딱히 인과가 없지도 않거든. 그러면 정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문학은 역시 답을 못 고르겠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 소설을 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해봐요. 내가 계속 이 소설을 어떻게 설명했어? 뭐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인과적으로 설명했어? 아니잖아. 그냥 구보 갔더니, 그럼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그 사람 신변잡기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서술하는데, 굳이 뭐 10분, 20분 만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순 배열, 사건의 인과, 전혀 뭐 이 주제의식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크게 지분이 없는 키워드나 선지를 세팅해놨네? 이게 정답이겠구나. 반면에 구보가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된 배경, 그런 생각 그 자체 주제, 그리고 독자한테 야, 나 이렇게 느껴라는 거를 표현하고 인식시키기 위한 어떤 강조 방법들, 동시에 구보가 느끼는 정서들은 전부 다 이거잖아. 심리적 거리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은 오케이인데 3번만 이상하구나. 오케이, 3번 제일 틀린 거 정답 3번.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여러분이 개념 일치, 발췌도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명확하게 3번이 정답인 이유가 보이는 거고, 이런 거시적인 접근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든 극복이 돼. 사진 찍어 올려서 주세요.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여러분한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광펜 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노란색 형광펜을 칠 건데 봐. 인물의 내면. 맞죠? 그 다음에 심적 거리. 맞죠? 그리고 그 인물의 내면 왜 나타났어? 다방에서 사람들 만나서. 맞죠? 사람들에 대한 정서죠. 맞죠?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주제와 구조 밀접하게 1, 2, 4, 5번 선지에 잘 녹았고, 그래서 형광펜 연결. 그래서 2번 선지 이렇게 세팅한 거야. 보여요? 이게 글의 주제니까. 이걸 읽기를 원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존나 아는 척해. 이름도 구포야구. 가기 싫어요. 거부감. 가기 싫은데 부르니까 가야지. 나를 왜 비웃어? 야, 너 씨발 몸은 호련하고 안 한다. 좀 안다 너도. 아이고 그래 고생한다. 그래 알겠어요. 정확하게 구포의 내면 심리가 주제니까 이걸로 세팅해서 딱 보였잖아. 되게 쉬워지는 거야. 언제 또 발췌독이야. 바로 보이지 뭐. 25번. 아까 얘기했었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야. 봐. 내면 심리 묘사였기 때문에 서술 시점이 특이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서술 시점을 가져갈 거냐가. 표현법으로. 보이냐? 그래서 뭐냐? 가는 원래 소설을 읽게 돼 있대. 그런데 나는 이게 관찰자인 줄 알았는데 일단 보기에서는 전지래요. 그리고 나도 전지야. 뭐가 달라져? 이게 다르네. 구보와 일단 연결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봐. 얘는 중간의 렌즈가 누구의 렌즈야? 구보의 렌즈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각각 동등한 입장이야. 됐어요? 다시 한번. 작품은 뭐라고? 구보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됐어요? 그럼 봐. 어떻게 그러면 서술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죠. 옛날 문제라서 약간 이런 문제예요. 그럼 봐. 1번 선지는 왜 틀렸냐? 이 사례는 내가 나왔으니까 뭐야? 일단 1인칭이죠. 당연히 아웃. 1인칭이죠. 일단 아웃. 그 다음에 찬듯. 전지가 아니라 관찰자죠.
그러면 여기가 전지적 시점. 좁혀진 상태. 근데 다시 보니까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 얘도 지금 관찰이네. 결국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뭐였던 거야? 개념만 묻는 문제였어요. 시점 개념은. 옛날 문제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 정도 섞여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됐어? 물론 풀리는데 필요한 거는 시점 개념의 적용이야, 얘는. 그래서 내가 아예 시점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버린 거야.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내면 심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특이했던 서술 시점이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문항 설계를 해서 냈구나.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확진 편향이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 보이는 거고,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26번. 이제 요즘은 이런 게 빠진 게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뭐냐면 봐봐. 소설의 지문에 대한 내용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찾기 힘들거든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인물의 성격, 인물 성격. 인물 성격 제시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야. 자, 봐, 이 사람. 예술에 대해서 말 알아요? 몰라요. 무식해요. 라고 이미 구보가 보고 있잖아. 그럼 봐, 예술에 대해서 몰라, 무식해. 근데 나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도 유명해. 딱 그 얘기잖아, 지금. 구보 아는 척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 됐어요? 이건 뭘까? 구보한테 술 한잔 따라준다고.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고, 아, 내가 이런 거 좀 돈 좀 쓰는 사람이야 라고 허세 부리는 성격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최구는요, 예술성 이런 거 몰라. 뭐만 알아? 유명한 것만 알아. 유명하니까 좋아. 이런 얘기죠, 지금. 반면에 구보는 거기에 대해서 얘는 좀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비아냥거렸을 거 아니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얘는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 버세요? 라는 걸 보면은 얘도 지금 돈이 중요한 애고, 구보는 자, 여기까지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봐. 구보가 소설을 쓰고 글 쓰고 이런 사람들과 생각한 이유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냐고요. 즉, 구보라는 사람이 성격에서 보였든 내면에서 보였든 태도에서 보였든 이런 거냐고요. 사실 구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잖아. 왜? 아니, 자기가 싫으면서, 야, 마음속으로는 글을 이렇게 오래 쓰면서 10분 동안 있었는 일 갖다가 뒷담 뒤지게 까면서 앞에서는 네 이러고 있는데 얘가 뒤지게 소심한 애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바꾸려고 썼겠어, 그냥. 되게 약간 찌질함이야, 이거는. 야, 너 잘못됐어. 나 너 싫어. 나한테 이러지 마.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 네, 아우, 네. 그래 놓고 소설 존나 써놓고. 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답 스펙트럼 그려보면 이 5번 선지가 가장 오답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시고. 또 말이 길어져 버렸네.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올려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 공부한 시간, 공부량. 왜 자꾸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되게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공부할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시고, 세 번째, 오늘 수업 오답에 대해서 이제는 세 줄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뭘 틀렸고, 두 번째, 이유가 뭐고, 세 번째, 해결책이 뭔지 세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네 번째, 그 오답을 적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면 주시고, 다섯 번째, 오늘 수업 후기 주시고, 여섯 번째, 기타 질문들 주시는데 오늘 좀 공지를 한 가지 할게요.
예년에는 좀 빠르게 EBS 질문을 받았었는데 올해 학생들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EBS를 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금 준비된 게 뭐지 우리? EBS 수특. 자, 일단 수특에서 독서, 문학 질문을 받을 건데 이번 수요일이 1차 기한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거 2차 기한으로 받을게요. 그 얘기는 수특의 독서 문학을 다음 주까지 한 번도 안 푼 사람 무조건 한 번 이상 풀란 얘기야. 자,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적용치하라고. 그럼 적용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든 원인이 있든 해결책을 모르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올려주셔야 돼요. 목적 자체가 얘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적용치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안 뚫려요. 지문이 이해가 안 돼. 지문 구조가 안 잡혀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선지가 이건지 모르겠어요의 맥락은 내가 풀어보니까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니까 아예 이렇게 해도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적용이 안 되는 지문을 찝어줘야 되는 거야. 한두 지문 해보고 안 돼요. 포기해요. 자, 그리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첫 주차예요. 8월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까지 수특 선택인데 수특 수완 선택을 이때까지 그냥 끝내버리자. 그리고 수완 독서 문학도 이때까지 끝내버립시다. 그래서 8월 한 7일까지 14일까지 21일까지 좀 끝냅시다. EBS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실전 초점 두고 갈게. 그래야 구평 대비하죠.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수시 원서 접수도 곧이야. 그럼 슬슬 이제 자소서 쓴다고 학생부 한다고 컨설팅 받는다고 막 멘탈 흔들릴 때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질 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미리미리 예상하고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간을 아무리 많아도 2대8 내지 맥시멈 5대5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소서를 쓸 거야. 오늘 왼종일 자소서 쓴다? 여러분 자소서라는 게 하루 종일 쓴다고 나오지 않아요. 2시간씩 오히려 끝낸 게 나아. 그래서 오늘 자소서를 써야 돼. 8시간 쓰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1시간 쓰다가 한 2시간 수능 공부했다가 1시간 썼다가 한 2시간 다른 거 했다가 1시간 썼다 이런 식으로 뭔가 흐름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나 기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다시 8월 동안에는 많아야 이 정도로 해줘야지 막 자소 쓴다고 하루 통째로 날린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자 고생들 하셨고 이거 지금 올려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러분도 올려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인데 질문 상담 있는 학생은 바로 올려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